항상 대한민국에 정확하고 빠른 소식을 알리기 위한 시스코크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최근 유럽 시장인 루마니아가 한국산 K9 자주포를 도입하며 세계 자주포 시장에 쐐기를 박았습니다. 루마니아의 이런 행보는 같은 유럽 국가인 독일을 비롯해 위기감을 느낀 경쟁국들이 한국산 K9 자주포에 심각한 견제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 K9을 둘러싸고 경쟁 국가들에게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바로 K9 자주포가 이집트로 수출된 세부적인 내용에서 중동으로 대규모 수출 사업을 위한 직접적인 사항들이 발견되었기 때문인데요. 중동 시장은 막대한 오일 머니를 기반으로 수출이 성사만 된다면 국가 간 차관도 없이 전액 현금 거래를 하는 국가인 만큼 많은 나라들이 견제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또다시 한국에게 대규모 시장을 빼앗긴 독일 등 경쟁 국가들은 한국과의 경쟁 자체를 못하겠다고 포기해버렸는데요. 독일에서는 마지막 비장의 카드를 들고 나왔는데 바로 K9에 들어가는 1000마력 엔진입니다. 전차의 강국인 독일에서는 K9 자주포에 들어가는 엔진이 한국에서 라이센스 생산된 것임을 꼬집어 한국과의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한국은 아예 초강수를 꺼내 들었는데 바로 세계 각국에 팔린 K9 자주포의 엔진을 모조리 국산 엔진으로 바꾼다는 것인데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한국방위산업이 중흥기를 맞았습니다. 국방부 및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 방위산업 수출 규모는 130억 달러 약 16조 9천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간 목표했던 2027년 방산 수출 세계 4강 진입에 한 발짝 다가선 것인데요. 한국의 방산 수출 대상국이 2022년 4개국에서 지난해에는 무려 12개국으로 늘어났다는 점에서 질적 성장까지 이뤄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의미 있는 점은 해외로 수출하는 무기체계에도 2022년에는 단 6개 품목이었다면 작년에는 12개 품목을 수출하는 성과를 올렸는데요. 가장 눈에 띄는 모델은 단연 K9 자주포와 K2 전차입니다. 최근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루마니아와 K9 자주포, K10 탄약 운반 장갑차를 공급하는 계약을 맺었고 현대로템은 2022년 폴란드에 K2 전차 1000대를 납품한다는 기본 계약을 맺은 이후 나머지 820대에 대한 구체적인 납품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최근 추가 납품 실행에 대한 구체적인 계약 협상이 진행 중입니다. 또 동유럽 슬로바키아의 신형 전차 도입 사업에서도 미국 M1A2 에이브럼스, 독일 레오파드2 A7 등과 함께 K2 전차가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데요. 이 같은 K방산의 선전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등이 계속되면서 세계 군비 경쟁이 치열해진 영향이 큽니다. 하지만 무기 구매국들이 요구하는 성능과 가격의 신속한 납기 능력까지 갖춘 국가가 지금 전 세계에서 한국 외에는 없다는 점이 주요했습니다. 이런 한국 방산의 약진을 두려워한 유럽은 최근 힘을 모아 한국 방산을 저지하기 위해 나서고 있는데요. 그러나 국내 주요 방산업체들은 유럽의 견제를 이겨내고 세계 방산시장 개척에 나서고 있습니다. 먼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 4월 다연장 로켓인 천무 72대 약 2조 2천억 원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 계약이 발효되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폴란드 측이 맺은 계약의 규모는 약 14조 원에 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산 무기들은 전 세계 가장 위험한 지역에서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 맹활약하고 있는데요. 유럽의 견제와 경쟁국들의 파상 공세에도 불구하고 K9 자주포는 이제 유럽에서도 완벽하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에 독일에서는 K9 수출 협상에 독일산 기술로 라이센스 생산된 엔진을 빌미로 계약 성사 직전까지 가서 무산된 적도 있었는데요. 독일의 엔진 갑질 시도에 대한 한국의 대응은 전면 국산화입니다. 한국이 독해진 결정적인 이유는 2020년 UAE와 수출 협상 당시의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그전부터 독일이 엔진 기술을 문제 삼아 은근히 견제를 걸어오고는 있었지만 UAE 사업에서는 정말 계약서에 도장 찍기 직전에 독일이 나타나서 그간 한국이 들인 노력을 다 없던 일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중동 방면 수출이 얼마나 수익성이 크고 또 그만큼 조심스러운지를 생각해보면 독일의 회방은 그야말로 다된 밥에 독일 뿌리기였는데요. 그 뒤로도 독일은 유독 막대한 수익 창출이 가능한 중동의 K9을 팔려고만 하면 끈질기게 방해를 해댔습니다. 아예 방산 전시회에 견본품 전시조차 못하게 할 지경이었죠. 참다 못한 한국은 독일의 갑질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K9에서 독일 기술의 작은 뿌리까지 남기지 않고 모조리 뽑아내기로 합니다.
다만 문제는 한국에게 기관무기 수준의 디젤 엔진을 국산화해 본 사례가 없었다는 것인데요. 한국에는 독일 엔진을 라이센스 생산하는 기업이 있었을 뿐 누구도 관련 시장에서 독일 기업보다 나은 입지를 보장받지 못하는 엔진 개발 사업에 감히 뛰어들지 못했습니다. 한국은 그동안 기술이 축적된 라이선스 생산 기업인 STX에게 국산화 사업을 맡기는 방식을 골랐습니다. 그동안 독일 엔진을 만들면서 쌓은 노하우를 국산 개발의 원동력으로 승화시킨 것인데요. STX는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과 개발협약을 체결한 뒤 불과 3년 만에 엔진 국산화를 성공시켜버렸습니다. 그런데 담당자들의 인터뷰에 따르면 STX가 국산화 과정에서 최우선 목표로 삼은 것은 독일 엔진을 초월하는 성능이 아니었습니다. 다름 아닌 정확히 동일한 재원이었던 것인데요. 외부에서는 그걸 목표로 한다면 뭐하러 돈과 시간을 들여가며 엔진을 개발하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확실한 이유가 있습니다. 당장이라도 엔진을 갈아 끼울 수 있게 만들어서 가능한 한 빠르게 K9을 독일의 영향력 하에서 빼내는 것이 진정한 목표였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STX는 이걸 완벽하게 해냈습니다. K9 자주포 체계 장비에 어떠한 변화도 없이 그대로 엔진만 바꿔 끼우면 국산화율 100%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성능적인 개선이 없었다는 뜻은 또 아니었습니다. 최우선 목표가 아니었을 뿐 설계상 동일한 재원을 맞춰서 완벽한 호환성을 갖춘 뒤로는 어느 정도 성능적인 개량도 해냈습니다. 연료 분사 장치를 전자 제어 장비에 통합한 것인데요. 이를 통해 전자 제어 장비가 엔진 내부 연소 과정을 해석해서 연료 분사 패턴을 최적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기존 엔진 대비 연료 소비율이 5% 이상 개선되는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되었는데요. 놀라운 점은 STX가 이러한 가공할 만한 성과를 개발과 양산을 동시에 진행하면서 일궈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국내 매체가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이집트와 체결한 K9 수출 계약의 세부적인 내용은 K9 216문, K10 탄 야군 반차 39대, K11 사격지휘 장갑차 51대였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물량에 국산 파워팩이 탑재되는 조건이 붙어 있었는데요. STX는 3년 만에 개발에 성공했고 지체할 틈 없이 거의 동시에 양산까지 진행해 이집트 납품까지 성공해냈습니다. 현재 STX의 국산 엔진을 탑재한 K9과 K10 한 대씩을 이집트에 보낸 상태고 기존의 독일산 엔진을 탑재한 K9과 비교해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각종 환경에서 3개월 동안 테스트할 예정인데요. 그리고 놀라운 점은 이러한 실험들이 이집트 사막 지형에서 진행되다 보니 그 결과가 큰 영향을 미치는 시장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아프리카 및 중동 시장인데요. 독일이 어떻게든 막으려던 중동 시장을 국산 엔진을 가지고 다시 진입하는 것입니다. 이집트가 국산화된 파워팩을 달고 중동과 유사한 환경에서 K9을 훌륭하게 운용한다면 중동에서도 구미가 당길 수밖에 없을던데요. 게다가 이미 팔아놓은 K9 엔진을 모두 국산 엔진으로 바꿔 달아버릴 수도 있습니다. STX가 완벽한 상호 호환성을 위해 동일한 재원으로 엔진을 만든 이유가 이건데요. 그동안 전 세계 자주포 시장 80% 이상을 도배한 K9에게서 독일은 나름대로 엔진 라이센스 로열티를 받아먹고 있었던 만큼 독일에서는 큰 타격을 입게 될 겁니다. 또한 중동 시장에 진입하는 K9 자주포를 본다면 독일 입장에서는 속이 뒤집어질 것입니다. 정보가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 시스코크입니다.